네, 안녕하세요. 고뱅온 애널리틱스 앤 블록체인이란 주제로 발표하게 될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AB180형 회사에서 에어브릿지 안드로이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를 거쳐 현재는 에어블록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에어브릿지라는 이 광고 애널리틱스에서는 고뱅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 스택에 고를 적용했을 때 어떨 때 도입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에어블록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블록체인 개발을 고뱅으로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를 도입했을 때 어떤 이점을 보았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얻으실 수 없으신 거는 재미와 여윤입니다. 제가 아직 고를 실무에 도입한 경험이 길진 않다 보니까 이제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도 않을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이제 에어브릿지에서 저희가 어떻게 고를 도입했는지 적용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어블록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고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도입했었는지 개발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고의 장단점에 대한 회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고를 도입하게 된 제품은 저희의 메인 프로덕트인 에어브릿지라는 제품입니다. 에어브릿지는 이제 광고 애널리틱스인데요. 사용자의 유입 경로와 광고 매체별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분석해서 디지털 마케팅 비용을 최적화해주는 웹 앱 통합 애트리뷰션 애널리틱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떠한 광고를 보고 A라는 앱을 설치했다고 했을 때 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제가 앱을 설치했을 때 이 설치에 어떤 매체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기여도라든지 혹은 리텐션과 같은 별도의 다양한 지표들을 에어브릿지 앤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에어브릿지라는 서비스의 데이터 딜리버리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 커렉션, 그리고 워킹, 그리고 프로바이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의 데이터는 이제 저희의 모바일 앱들과 웹 앱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웹에서 수집된 이벤트들은 이제 저희가 WAS라고 부르는 API 서버를 거쳐서 이제 큐잉돼서 저희의 기여도 분석 엔진, 어트리뷰션 엔진이라든지 혹은 각종 모바일 웹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워커를 거쳐서 이제 저희의 대시보드 혹은 통계 리포트라든지 혹은 뒤에서 설명드린 포스트백, 그리고 로그 익스포팅 기능이라든지 혹은 서드파티 인테그레이션 등으로 데이터가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고를 도입한 컴포넌트는 이제 포스트백 리퀘스트 워커라는 컴포넌트입니다. 포스트백이 무엇이냐? 포스트백은 이제 저희가 기여도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매체에다가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뭐 A라는 앱을 설치했을 때 네이버 광고가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고 판단하면 이제 네이버 광고라는 광고 채널에 포스트백 리퀘스트를 보내서 이제 네이버라는 광고 채널에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백 리퀘스트 워커가 이 정산 리퀘스트를 보낸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포스트백 리퀘스트 워커의 단점은 바로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가 모노리식하게 짜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가 아니었고 모노리식한 서비스 구조였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파이썬 자체의 성능 한계 때문에 200TPS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설 시즌이어서 한참 사용자들의 행동이나 구매가 많아질 때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의 포스트백 요청도 엄청나게 많을 때였는데요. 이번 200TPS라는 요구 조건은 그 수많은 앱들에서 밀려오는 포스트백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회사에서 저에게 빠르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황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언어들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고민하다가 결국 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려하던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빨라야 한다, 두 번째로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광고비 정산을 책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컴포넌트가 죽어버리면 이제 광고 채널들은 이런 기여도에 대한 분석 및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백 리퀘스트라는 건 결국에는 파이어 앤 포겟으로 광고 채널에 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기 리퀘스트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곳에 정산 로그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구사항을 고려했을 때 고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사용하면서 느낀 특징점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는 당연하게도 이제 네이티브 언어면서 정적 타입을 가지는 구글에서 만든 모던 언어입니다. 고의 특징은 이제 잘 알려진 특징이라면 첫 번째로 성능이 빠르다, 그다음에 정적 타입이다, 그리고 엄격한 문법을 가진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특징보다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세 가지 강력한 특징을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고루틴을 사용한 동시성 프로그램이 용이하다. 두 번째는 명시적 에버핸드링이 좋다. 세 번째는 암시적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인데요. 첫 번째로 동시성 프로그래밍부터 보겠습니다. 고에서는 스레드를 띄우고 동시성 프로그래밍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한 함수는 이제 50초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에서는 이런 워크한 함수 같은 함수 호출 앞에 고란 키워드만 붙이면 이제 이 워크한 함수는 별도의 마이크로 스레드에서 병렬로 실행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마이크로 스레드를 띄우는 게 정말 간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심지어 이 고루틴들 간의 통신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 언어에서는 공유 메모리나 락을 사용해서 뮤텍스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뭔가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혹은 뭐 액터 모델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고에서는 언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루틴 간에 스레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발표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채널이라는 문법을 제공하는데요. 이 채널을 사용하면 이제 편하게 고루틴 간에 메시지 주고받고 브로킹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려 이 고루틴이라는 이 경량 스레드는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마음껏 띄워도 되고 고루틴 생성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스레드 풀링이라는 개념을 당연히 사용하지만 고에서는 스레드 풀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루틴 만드는 게 워낙 싸기 때문에 마음껏 그냥 함수 호출 앞에다 고 붙여가지고 고루틴을 만들어서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 프로그램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에선 비동기 I/O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노드나 자바,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 이제 비동기 I/O 사용하고 있고 요즘 갈수록 비동기 I/O를 많이 사용한 추세인데 고는 이 추세에서 역행합니다. 비동기 I/O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동기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바로 고루틴이 매우 가볍기 때문인데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루틴에 마음껏 띄워도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파일을 읽거나 뭐 어떠한 I/O 처리를 할 때 웨이팅을 걸어놨다고 했을 때 평소 같은 다른 언어에서 이거를 동기식으로 짰으면 이제 이동하는 해당 스레드 혹은 프로세서가 브로킹을 하고 있겠죠. 그 I/O 리스폰스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동기 I/O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스레드를 더 많이 띄우는 방식으로 그 CPU를 꽉꽉 채우려고 해결하는데 고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루틴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고루틴을 마음껏 띄워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O를 진행하는 동안은 다른 고루틴이 들어와가지고 이를 처리하고 또 이 스위칭 비용이 정말 가볍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비동기 I/O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비동기 I/O가 필요 없고 모든 코드를 동기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짜도 된다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시적인 에버핸드링입니다. 고에는 트라이 캐치가 없습니다. 이제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에버를 리턴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무조건 에버를 리턴해야 되고요.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마다 그 함수에서 에러가 나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인자로 에러를 반환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DB에서 어떤 쿼리를 날린다고 할 때 이 에러한 결과값을 받아와서 명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I/O 코드를 작성할 때 실수를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트라이 캐치가 편하긴 하지만 이제 단점은 명시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뭐 당장 자바만 보더라도 어떤 익셉션들이 나올지 모르고 널 포인트 익셉션에 뭐 I/O 익셉션에 타임아웃도 나오고 뭐 아웃 오브 메모리도 나오고 다양한 익셉션들과 에러가 나올 수 있는데 고는 명시적으로 그냥 에러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것들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해봤을 때 I/O 코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시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보통 뭐 예를 들어 클래스 USB 임플리먼트 플러그업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명시로 구현하겠다고 해야지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인터페이스의 작용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타입은 그 인터페이스에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뭐 소터뷰한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소터뷰한 인터페이스는 이제 렌이라는 함수와 수압이라는 함수, 그 레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 이 소터뷰 인터페이스 활용해가지고 나도 이제 소팅할 수 있는 어떠한 클래스를 구현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소터뷰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임플리먼트란 키워드로 구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랭에서는 이 함수만 갖추고 있으면 그 모든 타입들을 그 인터페이스의 일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뭐 고 런타임 라이브에서 만든 거고 제가 자체적으로 멕시커비라는 타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스트링 어웨이를 확장해서 멕시커비라는 타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별도의 명시적인 선언 없이 그냥 렌, 스왑, 레스 함수만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이제 제 멕시커비라는 타입을 이제 그 자체의 소트 함수로 소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함수만 갖추고 있으면 그 인터페이스를 인정한다라는 암시적인 규칙 때문에 장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떠한 제가 타입을 만들 때 구현체가 인터페이스부터 완전히 디커플링이 됩니다. 명시적인 참조 없이도 이제 암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여러 군데 구현되어 있어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뭐 소팅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고에서는 제이슨으로 변환될 수 있는 타입들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타입을 만들고 이것이 고의 자체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마셔링 되길 원하면 그냥 마셔 제이슨이라는 함수를 구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고의 기본 라이브러리에만 제이슨이 있는 게 아니라 패스트 제이슨, 이지 제이슨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군데에 있어도 저는 그냥 마셔 제이슨이라는 함수 하나만 구현을 하면 그럼 이제 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면 뭐 제가 4개 라이브러리에서 제이슨 마셔링을 지원하게 하고 싶으면 이 4개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 다 받아야 했었지만 거기서는 그냥 이제 디커플링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구조 때문에 모듈이나 패키지를 짤 때 확장성이 매우 증가되고 더 나아가서 뭔가 갖다 붙이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되게 프로그러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에어브릿지의 적용 케이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펙 리퀘스트 워커의 요구사항에 고가 상당히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빠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고는 에러 처리 정말 직관적입니다. 비동기 리퀘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는 비동기 처리가 매우 간편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고루틴만 띄우면 됩니다. 고루틴이 짱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로그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약간 예전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뉴렐릭과 MySQL에 로그를 안 남기고 뉴렐릭은 일라스틱 APM으로 대체되고 MySQL은 로그 스태시로 대체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로그를 남겨야 된다는 요구사항은 뭐 고와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련된 카프카라든지 뭐 일라스틱 APM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고를 사용해서 리팩토링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더 곁들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지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고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타입이기 때문에 제이슨 파싱을 할 때 정적으로 이제 스트럭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 스트럭트대로 마셔링, 언마셔링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할 때 그 기본 라이브러리 성능이 상당히 느린데요. 이제 이 EGJSON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 EGJSON 라이브러리를 해주는 일은 해당 제가 어떤 스트럭트를 만들면 어떤 모델을 만들고 이게 EGJSON에 의해서 제이슨으로 컨버팅 되어야 된다고 선언을 해주면 그럼 이제 이 EGJSON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컨버팅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적 파싱이 아니라 정적 파싱 방법을 쓰기 때문에 기존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4-5배 정도 빠르고요. 두 번째로 이제 HTTP 비용도 사실은 아까웠기 때문에 패스트 HTTP라는 그 기본 임플리멘테이션보다 더 빠른 이번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최적화 결과는 기존에 200 리퀘스트 나왔던 게 이제 초당 4,000 리퀘스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도입을 통해서 또한 해결됐었던 거는 성능 말고도 안정성과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저절로 해결했는데요. 기존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모노유식 구조일 때는 이제 HTTP 리퀘스트 말고도 포스트백 리퀘스트 말고도 다양한 워커 리퀘스트들이 하나의 큐에 모여서 그것들 이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워커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뭐 코어 워커도 있고 다양한 워커들도 있고 포스트백 워커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포스트백 워커가 코어 워커에 모노유식하게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잡들을 받으면 이제 코어 워커 그걸 빼내서 그걸 다시 포스트백 잡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메시지 큐에 집어넣고 그럼 코어 워커 그걸 또 꺼내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별도의 포스트백 리퀘스트 워커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이제 코어 워커와 HTTP 리퀘스트를 카프카에 쌓고 포스트백 리퀘스트 워커 이거 카프카에서 받아가지고 별도의 워커가 이것을 빼내는 방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이제 첫 번째로 성능이 20배 정도 향상이 되었고 당시 요구사항인 1000TPS 훨씬 웃도는 되게 좋은 수치였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고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컴포넌트는 제가 1년 전에 거의 1년 3개월 전에 마지막 배포한 컴포넌트인데 그 이후로 단 2번의 수정사항이 이루어졌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이 컴포넌트가 죽거나 문제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심지어 이제 그 백엔드 팀장님께 이거 지금 돌고 있는 건가요? 혹시 내린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잘 돌아갈 정도로 안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고행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이제 디플로이하기가 쉬웠습니다. 바이너리만 디플로이도 되고 바이너리 형태의 디플로이 안 하더라도 뭐 컨테이너 형태의 디플로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드 디플로이 사용해서 디플로이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상당히 간편하고 빌드가 쉽고 플랫폼을 타지 않기 때문에 디플로이가 상당히 간편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골머리를 썩은 부분이 이제 그레이스풀 엑시시라고 불리는 문제 때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버그가 생겼습니다. 이제 포스트백이 광고 채널들에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정산됐다는 로그가 중요한데 로그가 종종 누락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재배포될 때 로그가 종종 누락되는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코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러 개의 그 로고들 묶음이 있고 이제 여기다가 각종 로고들 추가해가지고 이 해당 트랜스포트에다 로깅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로깅을 할 때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루틴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로그를 비동기식으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고루틴을 함부로 띄워서는 안 됐습니다. 아까는 이제 마음껏 띄워도 된다고 하면서 왜 함부로 띄워도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제 현재 구조를 보면 이렇게 카프카에서 메시지가 오게 되면 이제 웨이트 그룹이라는 놈이 이 고루틴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웨이트 그룹을 통해서 고루틴을 관리해서 이제 중간에 뭐 서버가 종료되더라도 이 현재 띄워진 고루틴들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서버가 중지되지 않는 이런 그레이스풀 엑싯을 그 자체적인 웨이트 그룹이라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이 웨이트 그룹은 그래서 이 웨이트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고루틴은 반대로 말하면 서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루틴이 이제 서버가 중간에 종료되더라도 그냥 강제로 종료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백 리퀘스트를 보내는 부분은 이 웨이트 그룹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제가 임의로 이렇게 로그 저장하는 부분은 웨이트 그룹의 커버릿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종료할 때 당연하게도 이 로그가 저장되는 것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서버가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이제 사라마라는 프레임워크, 카프카 컨슈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카프카에서 메시지를 가져오게 됐었는데 문제는 제가 로깅을 할 때 이 최상위 프레임워크에서 매니징하지 못하는 임의의 고루틴을 생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당연히 고를 쓸 때 기존에는 고려가 알아서 되는 웹 프레임워크 쓰거나 혹은 고루틴을 리퀘스트단에서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번 그레이스풀 엑시트에 대한 고려를 전혀 처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고루틴을 웨이트 그룹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로그 유지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첫 도입에서의 총평은 완전히 성공적인 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도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삽질해가지고 들고 온 결과를 보시고 나서 이제 이거 정말 괜찮다. 다른 곳을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입한 곳은 이제 이벤트 와스라는 컴포넌트인데요. 이벤트 와스는 이제 그 앞단에서 이런 각종 다양한 이벤트들을 받는 REST API 서버입니다. 이제 에어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통계 툴이다 보니 SDK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뭐 어떤 광고를 봤다라는 거라든지 뭐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했다, 사용자들이 웹에서 링크를 클릭했다, 혹은 뭐 광고 연동 리퀘스트와 같은 다양한 리퀘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오는 사용자들 이벤트들을 이벤트 와스라는 곳에서 받게 됩니다. 이벤트 와스가 해준 역할은 그래서 이렇게 fire and forget 그냥 쏘고 잊어버리는 형태의 이벤트들 받아서 카프카에 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벤트 와스는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이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를 받아서 카프카에다 던져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이 없고, 그런데 이제 높은 스루풋의 I/O 요구합니다. 앞단에서 이 이벤트를 다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로직은 없지만 하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높은 스루풋인 필요한 곳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컴포넌트는 고로 만들기 너무 좋은 컴포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환 비용이 낮습니다. 비즈니스 로직도 없고 근데 높은 스루풋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낮은데 운영 비용 최소화하고 싶네? 라는 생각으로 고를 도입하기 매우 적합한 컴포넌트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벤트 와스에도 고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현재 에어브리지라는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모듈들이 이제는 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카프카에서 딜리버리 exactly once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디듀플리케이션을 하는 목적으로 고를 쓴다든지 혹은 통계 리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고를 쓴다든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웹과 모바일에서 관리되는 뭐 쿠키 아이디라든지 광고 아이디와 같은 다양한 아이디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이런 아이디 레조루션 엔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백 타겟 워커가 포스트백 워커를 넘어서 이제 포스트백을 어느 매체로 쏴줄지 판단을 해주는 비즈니스 로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포스트백 타겟 워커라는 컴포넌트도 이제 고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브리지에서의 프로덕션 도입 총평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I/O가 헤비한 곳에선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바이패스해야 될 서비스라면 도입 비용이 엄청 낮고 그에 비해서 얻는 성능 이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정말 한번 도입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와 무엇보다도 배포가 편합니다. 프로젝트 설정 및 바이너리 배포가 간편하고 이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 즉 에러 핸들링 방식과 이런 정적 타입이나 안정성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뭔가 손이 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배포하기가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어브리지 한정으로는 비즈니스 로직 작성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에어브리지는 이제 많은 광고 채널들과 매체들이 연동해야 되는 특성상 데이터 파이프라인 뒷단으로 갈수록 이제 이번 연동으로 인해서 비정형 데이터와 예외 규칙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정적 타입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형식들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작 광고라는 비즈니스 로직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느려도 파이썬을 계속 쓰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어브리지라는 애널리틱스 툴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에어블록 프로토콜이라는 저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고를 도입한 경험에 대해서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블록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에어블록은 이제 사용자의 동의와 통제하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거래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떠한 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가를 했으면 이제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내용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이제 앱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동의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기다가 필요하면 보상까지 줘가지고 정당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제3자에게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 거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현재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어블록이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코어 개발 파이썬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이 기존에 저희가 에어브리지에서도 많이 쓰는 언어였고 무엇보다도
부트스트핑이 매우 간단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이제 초기 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썬은 뭐 느리는 건 당연하지만 코를 써야 될 이유가 생각보다 되게 일찍 생겼는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한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에서 암호화 라이브러리 서포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파이썬에서는 P2P 네트워킹 스택이 별도 지원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현재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파이썬은 물론 이더리움 공식적으로 웹3.py라는 블록체인 연동 라이브러리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웹3.py는 API 콜을 통해서 블록체인 연동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교적 필수적인 API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을 하드하게 쓰려고 할 때 조금 하드한 인터랙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이 P2P였는데요. P2P 네트워킹이 필요한 이유는 에어블록은 P2P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이제 에어블록이라는 에어블록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중앙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노드들이 데이터를 거래한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제공해준 데이터 프로바이더 노드라든지 데이터를 구매한 데이터 컨슈머 노드, 그리고 여러 사용자들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유저 디비게이터 노드,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들이 제대로 블록체인에 올려지는지 그리고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베리데이션 노드, 다양한 노드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번 노드들을 구성하는 P2P 네트워크를 구현하려고 할 때입니다. P2P 네트워크를 구현한다는 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파이썬에서 라이브를 찾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마땅한 게 없었기에 P2P를 좀 로드맵상 미루고 있다가 P2P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할 때는 이제 뭐 파이썬에 있는 카데미라 DHT 구현체라든지 이런 것들 조합해서 간단하게 구현해보긴 했는데요. P2P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 요구하고 뭐 이제 암호화라든지 뭐 TCP나 UDP 같은 트랜스포트에서도 잘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많은 비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직접 구현하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P2P라는 프레임워크를 발견했는데요. 이 P2P라는 것은 IPFS라는 프로젝트에서 만든 P2P 네트워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기존의 P2P 네트워킹을 할 때 사용하고 있었던 데브 P2P라는 프로토콜 스택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2P의 특징은 정말 다양한 모듈들과 프로그램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뭐 카데미라 DHT를 통해 가지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아도 다른 네트워크에 있어도 이 노드들을 찾는다든지, 혹은 멀티캐스트 DNS를 통해 가지고 현재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을 효율적으로 찾아준다든지, 뭐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뭐 P2P 공개 네트워크에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때 이번 메시지 전송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들이나 모듈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요구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암호화도 끝내주게 잘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파이썬이 없었습니다. 자바도 없는데, 심지어 자바도 없는데 파이썬도 없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메인 언어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상 메인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스트는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파이썬이 없다는 사실에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P2P 네트워킹 스택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더리움을 쓰기 때문에 블록체인 인터랙션이 하드하게 많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 거래 수집 및 거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수많은 양의 데이터가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IO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기술이나 영지식 증명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수학 연산과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고를 하게 되면 장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 사용. 고는 현재 유명한 이더리움 현재 고 이더리움이라는 클라이언트 구현체가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의 모듈 시스템 특징 때문에 저희가 이더리움을 쓰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고 이더리움에서 직접 패키지를 임포트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별도 SDK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고 이더리움이라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동시에 SDK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임포트해가지고 블록체인 연동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 이 고 이더리움 패키지에는 코어 기능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로우 레벨 인터랙션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기존 네트워킹 스택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P2P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썬에선 없었지만 고에선 있었고, 고에서는
정말 편리한 방법을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P2P 네트워크 개발하는데 들어간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대규모 IO가 발생하는 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루틴이 짱입니다. 그냥 고가 워낙 빠르고 비동기 처리가 편하고, 더 나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짰을 때는 이제 REST API를 사용했었는데요. 고브 넘어가면서 이제 주로 데이터 수집과 이런 코어에 대한 API 콜이 주로 서버 투 서버 이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gRPC를 도입했습니다. gRPC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푸트버프를 결합시킨 RPC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푸트버프 덕분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트리밍 기능이라든지 혹은 성능상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화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투 서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제 서버 투 서버 통신에 대해서는 gRPC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마침 이 gRPC가 고랭에 대해서 지원도 끝내주게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gRPC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스루프를 더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에는 암호화 라이브러리들이 많고, 고는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시간 관계상 넣지 못했지만 고는 C 언어 연동이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냥 임포트 C라는 키워드 하나 쓰고 거기다 이제 필요한 C 언어 헤더 파일들과 라이브러리들 연결해주면 C 언어에 있는 함수들을 별도 바인딩 없이 직접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네이티브 암호화 라이브러리들 다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몇 가지 개발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아직은 에어블록이 실제 운영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개발상의 문제점들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패키지 구조를 설계했었는데 이제 매번 새 소스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사이클 임포트라는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 내용을 보면 이제 현재 어떤 패키지가 상호 참조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상호 참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패키지들이 상호 참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카운트란 패키지가 노드란 패키지를 참조하는데 노드란 패키지가 돌고 돌아서 다시 어카운트란 패키지를 참조해가지고 상호 참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사실 당연히 상호 참조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는 패키지를 만드는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수준으로 어떤 특정 소스 파일이 패키지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제 고는 그 폴더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가 돼가지고 하나의 폴더가 패키지가 아니고 통째로 임포트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컴파일러 성능을 위해서 고에서는 이런 인포트 사이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드 타임의 성능을 위해서 이런 상호 참조가 발생하면 고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상호 참조 있어 나 컴파일 안 해 라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호 참조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스 수준의 패키지 구조 vs 폴더 수준의 패키지 구조라는 언어적인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초반에 패키지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키지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카운트란 패키지 안에 이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컨트롤과 API 땅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상호 참조를 일으킨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제 API와 컨트롤을 분리함으로써 이제 이런 상호 참조를 방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이제 고는 첫 번째로 고패스라는 곳에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고패스라는 곳에 모든 디펜던시를 저장하기 때문에 처음에 고를 해보신 분들은 커즐 쇼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도 다 고패스 있어야 되고 모든 디펜던시도 다 고패스에 깔립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는 대비라고 불리는 자체 패키지 관리자를 만들긴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대비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저희가 EWM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EWM은 이제 암호화 라이브러리 하나를 사용합니다. SCP-256K1이라는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문제는 고 패키지가 아니고 그냥 소스 파일과 라이브러리치로 인풋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비란 놈은 고 소스 파일이 아니면 다 클린을 시켜버립니다. 즉 처음에 가져올 때 필요한 패키지와 파일만 가져오자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패키지랑 파일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라이브러리에도 불구하고 대비 그냥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매번 디버그 빌드를 새로 할 때마다 이
이제 탭에서 새 패키지를 받아올 때마다 이제 빌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수동으로 복사해주는 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들을 수동으로 복사해주는 것을 매번 해줘야 됐기 때문에 대비 조금 불편했고요. 무엇보다도 대비 이 디펜더십을 관리하는 방식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벤더한 폴더를 다 넣어버린데요. 이 벤더한 폴더는 이제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에 비유하면 노드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탭에서는 이 노드 모듈과 같은 벤더 폴더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권장합니다. 기재 직접 소스 컨트롤에 포함시키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디펜던시를 추가할 때마다 몇만 라인씩 이 디펜던시들이 통째로 VCS에 추가가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누락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할 때 혹은 파이썬을 개발할 때 디펜던시들을 직접 프로젝트에 넣지 않는 것처럼 분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에서는 이제 고의 모토인 명시적임과 그 다음에 매번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고는 이제 고 빌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빌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용자들이 그게 기능이 부족하니까 메이크 파일 같은 방식으로 별도 확장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고의 모토와 맞지 않게 벤더 폴더를 넣지 않으면 매번 처음에 디펜더시를 새로 받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디펜더시를 직접 그 기세도 VCS에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컨벤션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을 느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번에 고 최신 버전이 1.11 버전에 도입된 고 모듈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고 모듈은 이제 고의 이런 탭 말고도 다양한 패키지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 패키지 관리자들이 한때 춘추 전국 시대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에서 네이티브 패키지 매니저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고 모듈인데요. 고 모듈의 특징은 이제 고 자체적으로 디펜더시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고 빌드를 치면 부족한 디펜던시를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 과정과 디펜던시 관리 과정이 통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패스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무조건 고패스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 고 모듈 덕분에 고패스 밖으로 고 프로젝트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고 모듈 도입함으로써 이제 복사되지 않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됐고 벤더링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고를 도입했는지 적용했는지에 대한 얘기 드렸고 이제 전체적인 장단점에 대한 회고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말부터 하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이제 암시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모듈화가 정말 편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이더리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모든 내부 모듈들,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 부분이라든지 컨센서스 부분, 뭐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과 같은 다양한 모듈들이 다 프로그러블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SDK를 만들 필요 없고 그냥 고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이더리움 노드이자 클라이언트이자 이더리움 마이너이자 동시에 이더리움 SDK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모듈화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도 이더리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속속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더리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맹지라는 컨트랙트 디플레이먼트 프레임워크를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과정을 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더리움에 필요한 기능들만 싹 인풋해가지고 바로 컨트랙트 디플레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프로그램 디자인이 확장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블록도 고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시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각 컴포넌트들을 직접 코드 수정 없이도 확장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별로 서로 다르게 조합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에어블록과 같은 경우에도 고에 대해서는 별도 SDK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어블록 고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에어블록 노드이자 클라이언트이자 SDK고요. SDK가 필요하면 이제 에어블록 고에 있는 ABL 클라이언트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해가지고 사용하면 에어블록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것이 이제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생태계 지원이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에어블록을 개발할 때 많은 시간을 절약을 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P2P 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이 고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상당수의 뒤따르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뭐 콘스모스라든지 그런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정말 생태계 지원에 풍부해서 개발 비용 아낄 수 있었고요. 믿고 낭비하는 고루틴 마음껏 만들고 마음껏 쓰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비동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제 I/O 성능이라든지 혹은 병렬 처리도 상당히 간편했기 때문에 고루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쓸만한 비동기 I/O 라이브를 찾고 그 다음에 스웨드풀 만들어서 매니징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다 생략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상당히 가볍고 프로젝트 구성이 가볍고 이제 셋업하는 거나 배포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했기 때문에 이번 점도에서 저희가 그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도움한다든지 혹은 뭔가 다른 곳에 배포한다든지 했을 때 되게 많은 장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에러 처리가 답이 없습니다. 고를 3개월 정도 이제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에러 처리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코드는 정말 간단한 파일을 복사하는 코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러 처리가 70%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단 4줄입니다. 오픈, 크리에이트, 카피, 클로즈 단 4줄, 5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에러 처리 낭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이 첫 번째로 코드 리딩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요. 즉 파이썬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코드 자체가 설명이 됐었는데 고에서는 뇌에서 코드를 읽을 때 이번 에러 처리 코드를 다 거르고 읽어야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로직 파악이 잘 안 되고 비즈니스 로직을 짤 때도 맨날 if ever만 쳐야 되기 때문에 되게 하다 보면 지겹습니다. 그래도 다른 언어들은 에러 처리할 때 뭐 예를 들어 트라이캐치라든지 트라이캐치를 똑똑하게 쓰는 방법들은 다양한 빠져나갈 구석이 많았는데 고의 특성상 명확함, 스트릭트함 덕분에 에러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패닉 리커버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러 처리를 조금 트라이캐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패닉 리커버는 사실 정말 트라이캐치의 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만 모아놓은 되게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요즘은 지양돼야 될 패턴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딱히 에러를 직접 처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고요. 이 문제는 다행히도 고 2.0 버전을 만들 때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 2.0에서 나온 새로운 에러 처리 프로포절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핸들 에러라는 구문을 둬가지고 핸들과 체크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핸들 에러라는 구문으로 에러 처리 내용을 다 모아놓고 이제 체크한 키워드 앞에다 붙이면 마치 앞에다 고 붙이듯이 체크를 붙이면 저 핸들이라고 써져 있는 그 중앙 캐치 구문과 같은 그곳으로 에러 처리가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 2.0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좀 보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인 타입에 나올 때 정말 쥐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때문에 에어브릿지에서는 이제 뒷단에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다뤄야 되는데 고는 애초에 동적 타입을 다룰 때 예를 들어 제이슨을 다루려면 해당 제이슨 타입에 대해서 모든 스트럭처를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쥐약입니다. 심지어 이제 제네릭과 같은 기능들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제네릭도 물론 고 2.0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긴 하지만 고 2.0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동적인 타입을 다루는 코드라면 조금 고 도입에 대해서 개발 비용이 충분하고 숙련도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조금 도입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요구한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 대해서는 고가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에어블록은 대부분의 코드베이스가 고로 진행되고 있지만 에어비지 같은 경우에 기존 코드베이스가 파이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고로 변환되는 코드베이스는 현재 10%에서 20% 정도인데 물론 이제 이것도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즈니스 로직이 많이 필요 없고 주로 이벤트를 넘기거나 혹은 뭔가 중간에 병목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적절히 트레이드오프를 이루어가지고 고를 도입하기 때문에 뭐 고라는 언어 자체도 모든 것에 대한 열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널 처리입니다. 조금 아까 안정적인 에러 처리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뜬금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고는 생각보다 널 처리가 잘 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요즘 언어 트렌드는 널을 지양하는 심지어 없애버리는 언어들도 있는데 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O라는 오브젝트만 이제 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별도의 뭔가 이니셔레이션 없이 그냥 포인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O.로 호출하게 되면
이제 저 코드에서 5.hello에 접근하다가 널 포인터 에러가 떠가지고 바로 패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해선 물론 자바와 같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널 처리 비중이 매우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처리 이슈가 잊을만 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패닉이라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패닉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리커버라는 캐치 구문과 같은 그런 문법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패닉과 리커버를 사용해서 에러를 잡는다는 게 결국에는 기존 트라이 캐치랑 사실상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널 처리와 같은 점에서 신경 써야 될 점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이 불편한 점이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트렌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고를 공부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것은 예쁜 시언어다. 시언어를 모던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고를 깐다는 건 아니지만 고는 최신 트렌드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래스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한 개념인 클래스가 고에서는 없고요. 스트럭트에다가 메서드 붙이는 식으로 진짜 시언어에서 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형 개념도 딱히 존재하지 않고 리액티브함이라든지 뭐 상수시향이라든지 그런 요즘 인싸 언어들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고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고를 공부하시고 다루시다 보면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 이렇게 했었는데 왜 고에서는 이거 예전 방식으로 짜야 돼? 라고 하는 불편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저희가 이제 애널리틱스 툴과 광고 애널리틱스 툴과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도입한 경험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이제 질문 시간대, Q&A 시간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